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고용 연장을 화두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더 오래 일하는 게 복지이자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라고 강조한 건데요. 사실상 임기 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이 계속고용제도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임금 체계 정교한 개편 없이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의미인 계속고용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재계의 반대가 여전합니다. 여러분은 정부의 고용 연장, 더 나아가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오늘도 아침 토론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또 전문가들과 의견도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림대 경영학부 최영기 개건교수, 자유기업원 최승론 원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고용 연장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배경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냥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최고 국정 과제는 고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죠. 그런데 네. 이제 사실 고용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적이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수적으로 늘고는 있는데 양적으로, 질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네. 하죠. 그래서 그 정년 연장이 실행된 지 한 2년이 지났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노조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년 연장을 추가로 더 연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그 노조의 요구에 상당히 좀 부응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난 정년 연장의 폐해가 채 사라지지도 않았고 네. 또 정년 연장과 함께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되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정년 연장 이슈가 다시 정부가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현실을 외면한 그러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배경을? 지금 당장 좀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판단은 맞을 것 같아요. 시점 예. 자체가. 예, 근데 5년, 10년 장기 예측을 해보면 지금 60세에서 65세 미만, 그러니까 60대 초반 인구가 380만 정도 돼요. 근데 한참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25세부터 30세 미만 인구가 360만 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대 초반 인구가 오히려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2030년, 10년 후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60대 초반 인구가 한 460만 정도 되는데 네.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240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반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장기 인력 수급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쯤 60대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이지 않으면 아니면 노동시장에 이렇게 계속 남아 있도록 유도하지 않으면 나중되면 청년 인력도 부족하고 노인들도 전부 다 건강한데 집에서 쉬는 이런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체로 보면 그 우리나라 여성 인력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초기 노인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60대는 뭐 적극적인 경제 활동 할 만한 충분한 그런 지력과 체력이 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을 가능하면 고용에 유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는 경제적인 이유로 보면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게 노조의 요구라든가 아니면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어떤 약간의 그 포퓰리즘적인 그런 공약으로 이게 활용이 된다든가 악용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경제적 필요로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계속 고용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히고 있는데 이 계속 고용제라는 것 자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교수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겁내하는 거는 60세 정년 연장을 할 때 네. 너무 급격하게 도입을 했고 기업한테 부담만 지웠지 실제 임금체계 개편이라든가 인사개혁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시스템적으로는 받쳐주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해고를 좀 유연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계속고용제도나 고용유지제도라는 거는 정년 연장과는 개념이 굉장히 다르고요.
60세부터 60세 이후에 고용을 유지해라, 계속 고용을 해라 할 때는 고용은 유지를 하되 근로계약은 다시 맺어라. 그러니까 재고용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임금, 근로조건, 여러 가지 직무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달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거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자칫 노조의 요구에 그냥 밀려가지고 과거의 정년 연장과 비슷한 그런 형태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된다 안 된다 이 논의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거냐 이런 논의로 더 활발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긴장하고 인사 쇄신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어제 발표된 1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 고용 동향 같은 경우는 수적으로는 굉장히 5년 5개월 만에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40대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계속 고용 제도를 통해서 이 40대 일자리와 또 고용 안정을 꾀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전혀 반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년 연장의 폐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0, 40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오히려 조기 퇴직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상당히 그 전반적인 고용 위축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예. 이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이 고용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암울한 상당히 그 좀 우울한 이러한 지표들이 예. 계속해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거군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과거에 40대 후반부터 생산성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50대가 정년인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이나 사용자가 서로 배려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년까지 맞췄었는데 이 정년을 연장해 놓고 보니까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임금 체계는 바뀌지 않고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차라리 그러면은 좀 더 조기 퇴직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인식이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조기 퇴직자가 더 늘어나게 돼서 이 40대 고용을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정년 연장의 폐해가 상당히 컸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 또 이 정년 연장을 또 추구하게 되면은 이러한 위축 현상은 계속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론이나 추측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2016년도에 60세 정년을 시행을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이라는 정부 출연기관이에요. 예. 거기서 조사한 거를 보면 네. 정년 연장이 시행된 이후에 2016년, 17년 이렇게 통계를 보면 정년 연장 근로자 수는 비슷해요. 한 36만 명 이런 정도 비슷한데 조기 명퇴, 그러니까 40대, 50대 정년도 되기 전에 빨리 회사를 나오시는 분들. 희망퇴직, 명퇴, 명예퇴직 이런 거로 퇴직하는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임금 제도나 인사 제도를 그냥 놔둔 채 정년만 연장할 때 기업들이 늘어나는 노동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미리 인력을 빼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법이 의도하는 거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의도하는 거는 고령자를 좀 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게 한다는 취지였지만 기업들이 늘어나는 노동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임금 체계 속에서는 오히려 40대, 50대의 고용을 더 압박하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기업 자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좀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 내지는 계속 고용 이 논의와 동시에 기업들은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수밖에 없겠네요. 이쪽 그 인사부서의 인력도 늘리고 임금 관리를 보다 그 선진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 고용 연장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 주고 계세요. 한번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2112님이 고용 연장 반대합니다. 2년 정년 단축으로 청년 취업 활성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6214님은 장기 일거리 창출이 있어야 되고 준비도 없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층 나이대도
일거리가 없는 시점이란 얘기입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네, 3761님이 기업이 잘 되면 모든 고용이 잘 됩니다. 기업 법인세를 내려야 하고요. 또 해고를 쉽게 해야 고용도 쉬워집니다. 5172님, 노인에 의한 노인만을 위한 정책으로는 인구 전력으로 나라 망합니다라고 비판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5G 시대에 인간 생활이 자동화되고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태어나는 신생아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정년 연장은 되어야 향후 국가 발전에 기한다고 봅니다라고 1773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또 7566님은 인생은 80부터 시작인데 50대에 퇴직하면 30년 뭐하고 삽니까? 중년도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무래도 정년 연장 이런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하루빨리 기업들이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실제로 지금 경영계 기업 상황이 어떤가요? 네, 사실 이 정년 연장이 갑작스럽게 너무 추진이 서둘러서 돼서. 도입이 네. 되는 바람에 고용 상황이 상당히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 그 사업장 내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이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90% 근로자들은 대부분 이미 40대, 50대에 조기 퇴직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미 퇴직을 하고 재고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제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소수 10% 근로계층. 그러니까 또박또박 월급이 나오고 경제가 안 좋아도 월급은 늘 나오는 그런 직장에 계신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생산성도 하락하는 시기에 고임금, 연공서열식의 고임금을 계속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금 압박을 상당히 높여놓는 것이죠. 이제 이런 그 소수, 그런데 그러한 특수하게 고소득의 노조의 그러한 혜택을 받는 계층은 상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시 또 이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요구를 이제 이끌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소수 근로자들의 특권만을 위한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그럼 기업은 왜 이걸 준비를 못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조의 특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파업의 크죠. 권한이 네. 다른 나라와 달리 뭐 파견 근로라든가 대체 근로라든가 이런 것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업에 의해서 사업장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태라서 그런 강력한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임금 개편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개편 없이 정년 연장을 하면 고스란히 그 폐해가 모든 근로자와 그 관련된 납품이나 하청 관련이나 협력업체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임금 체계 개편은 사실은 노조의 강력한 권한을 어느 정도 정부가 견제를 하면서 임금 체계가 유연하게 변경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이후에 사실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러한 임금 체계 개편을 임금 피크제로 어느 정도 도입하려고 했었지만 그것도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임금 개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루지 못했고 지금도 노조에게 임금 피크제라든가 유연한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기업도 상당히 그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이 정년 연장을 다시 또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를 또 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고용 연장이 경영계가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정년 연장과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60세부터 기존의 그 호봉제라든가 그 승진 뭐 나이만 들면 이게 승진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관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성과로. 예, 그렇죠. 성과와 실적과 생산성과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계속 고용을 하더라도 기존에 자기가 누려왔던 지위와 임금은 잊어버려라. 새로운 그 조건을 당신이 받아들인다면 옛날 당신 부하 밑에 가서 일하고 임금이 반토막 나고 근로시간이 뭐 반으로 줄더라도 계속 하겠느냐. 이런 조건 하에서 고용을 유지시켜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노조가 그거를 이제 반대를 할 수가 있겠죠. 수가 있겠지만 기업들은 채용의 주체는 기업이고 임금 체계와 인사 관리의 책임은 기업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한테도 뭐 좀 더 요구를 한다면 그 노조에 대한 그 두려움, 공포 이거에서 좀 벗어나서 적극적인 어떤 인사 개혁이나 임금 체계 개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그 어떤 풍토를 바꾼다고 할까요? 인사 제도를 바꾸려면 경영자 총협회 한국경총이라든가 전경련이라든가 우리 뭐 최성로 소장님 계신 네네. 자유기업원이라든가 이런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어떤 공통적인 요구를 잘 받아들여서 정부와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할 때 충분한 협의를 하고 노조하고도 사회적 대화를 활발히 해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 허봉제 연공 서열주의로는 계속할 수가 없다. 지금 같은 노령화 시대 때 그리고 지금 같은 디지털 기술이 급진전하는 이런 시대에 과거 산업화 시대의 제도는 더 갈 수가 없다.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 변화를 위한 경제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 정부 못지않은 어떤 고용 대책과 임금 체계 개편 프로그램을 필요하다. 가지고 일반 국민도 설득하고 노조도 설득하고 자기 직원들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여론을 통해서 지지를 얻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사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앞서서 임금체계 개편도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런데 임금체계 개편 없이 이제 무작정 진짜 일자리,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간만 늘리게 되면은 지금 많이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랫단 그 청년층 실업률은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특별히 이러한 그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계층이 보면은 이제 공기업이라든가 또는 상당히 노조가 권력이 센 그러한 그 대기업, 고소득 직종 이런 부분에 이제 몰려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인건비의 한도라든가 인원의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신규 채용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다 보면 청년의 고용 절벽 현상이 그 기간 상당 기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일자리의 기회 자체를 청년들한테 박탈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년 연장이 유연한 상태에서 임금의 변화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일본처럼 이 제도가 도입이 돼야만이 사실은 그러한 청년의 고용 절벽 현상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이 제도만 무리하게 강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고스란히 그러한 부담이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도 뭐 청년층에 대해서는 좀 같은 생각이세요? 어떠세요? 예, 그렇죠. 그 우리나라 공공 부분이나 그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TO제로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 뭐 일정한 어떤 인원 TO를 총 인원 정원을 정해놓고 이제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인력들을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신규 입사자들이 줄어들 수뿐이 없죠. 근데 이걸 경제 전체로 펼쳐놓고 보면 그 고령자들이 그냥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그 경제에는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한 집안에서 두 사람이 버는 거와 혼자 버는 것과는 차이가 있듯이 네. 경제 전체로 보더라도 100사람이 일하는 것보다는 110명이 일하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성장도 빨리 되고. 그래서 그 80년대 그 유럽 많은 국가들에서 청년 고용이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 20% 가까이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이럴 때 조기 퇴직을 유도를 했어요. 네. 정부가 연금도 주고 뭐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해가지고 조기에 이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퇴출을 시켰는데 집단적인 명태인 거죠. 그 사회 전체적으로. 근데 OECD에서 그걸 평가를 해봤더니 실제 청년 고용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조기 퇴직 정책이 비교적 성과가 없고 실패한 정책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아니다라는 예, 그래서 경제 전체로 보면 고령자 고용을 늘리더라도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경제 전체로는 그런데 막상 공무원 채용이라든가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그 채용 인력을 보면 매년 50명, 100명 이게 TO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 인력들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좀 10% 20% 줄 수 그럴 수 있으니까 있겠네요. 충돌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승로 원장, 최영기 개건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